부산 수영구의 한 요양원, 민주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계신 할머니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민준이에요. 할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누구시죠? 어디서 오셨어요? 민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 품에서 자란 기억들이 스쳐갔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팠을 때 할머니가 죽을 밤새 간호하시던 모습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식에 부모님 대신 오셔서 자랑스러워 하시던 모습이었습니다. 호두과자 가져왔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누가 좋아한다고요? 할머니의 물음에 민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할머니가 가장 아끼던 손자였는데 이제는 완전한 타인이 되었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왜 저를 보러 왔어요? 그냥 안부를 묻고 싶어서요. 민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30분 정도 앉아 있다가 민주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요양원을 나서며 민주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어머니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정말 저를 모르시네요. 민준아, 미안해. 엄마도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 할머니가 이렇게 변하실 줄 몰랐어요. 민주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했던 손길이 그리웠습니다. 일주일 후 민주는 큰 가방을 들고 요양원에 갔습니다. 가방 안에는 할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 보세요. 민주는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환갑잔치 때의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사진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예쁜 사진이네요. 누구예요? 할머니와 저예요. 할머니 환갑잔치 때. 제가 언제 환갑을 했다고요? 민주는 당황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과거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떠세요? 민주는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옛날 가요 CD를 틀었습니다. 목포의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잠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하지만 곧 무표정해지셨습니다. 시끄러운데 꺼주시겠어요? 민준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더 많은 것들을 시도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치셨던 학교 이야기, 함께 다녔던 교회 이야기들을요.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모르겠다고만 하셨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아팠잖아요. 그때 밤새 간호해 주시고. 언제요? 전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민주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노력했지만 할머니는 조금도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주는 어머니와 통화했습니다. 엄마,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할머니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민준아, 너무 조급해하지 마. 치매는 그런 병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이대로 할머니를 잃는 건가요? 민주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할머니를 되찾을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요양원에 가신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빈집을 정리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민준과 어머니 영희는 주말을 이용해 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물건이 정말 많으시네. 영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주는 할머니 방을 맡았습니다. 40년간 교사로 일하신 흔적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상장들,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 졸업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서랍을 정리하던 중 민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낡은 편지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봉투에 민준이에게라고 할머니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좀 봐요. 영희가 다가왔습니다. 편지네. 언제 쓰신 걸까? 민주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민준아, 할머니가 이 편지를 쓰는 건 아마도 내가 너를 알아보지 못하게 될 날을 대비해서일 거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구나. 치매라는 병은 기억을 하나씩 지워간다고. 가장 최근 기억부터 시작해서 점점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그래서 할머니가 가장 먼저 잊을 사람이 바로 너일 거야. 가장 사랑하는 손자인데도 말이지. 민주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민준아, 할머니가 너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 깊은 곳에 사랑은 남아있어. 할머니가 너를 보며 미소 짓는다면 비록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따뜻한 무엇인가를 느끼고 있는 거야. 민주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할머니가 배운 게 있어. 사랑은 기억보다 강하다는 것. 영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현명하셨구나. 민주는 편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할머니의 지혜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 할머니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할머니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를 사랑한다고요? 왜요? 그냥 할머니가 좋은 분 같아서요. 민주는 호두과자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할머니가 과자를 받아 드셨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달콤하네요. 왠지 좋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민준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편지에서 할머니가 말씀하신 게 맞았습니다. 젊은이, 이름이 뭐예요? 민준입니다. 민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완전히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특별하다고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자주 올게요. 정말요? 왜요? 할머니와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서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럼 고맙네요.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요. 민주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긴 대화는 나눌 수 없었지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간병인 이모가 다가왔습니다. 민준 씨, 할머니가 당신 오시는 날만 기다리세요. 정말요? 네, 이름은 기억 못하셔도 착한 젊은이가 온다며 아침부터 단장하세요. 민주는 감동받았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증거였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뭘 하고 싶으세요? 그냥 함께 있으면 돼요. 할머니의 말씀에 민주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여전히 정기적으로 방문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왔어요. 할머니가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말씀은 거의 하지 못하셨지만 민준을 보시면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호두과자 가져왔어요. 민준이 할머니 입에 과자를 넣어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드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준, 우리 민준이. 민준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할머니,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컸구나.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잠시 동안이었지만 완전히 손자를 알아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저도 사랑해요. 고마워. 할머니를 잊지 마라. 하지만 잠시 후 할머니는 다시 멍해지셨습니다. 누구세요?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사랑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조용히 잠드셨습니다.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1년 후 민주는 책상에 앉아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미래의 나의 가족에게 할머니가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을 너희에게도 전해주고 싶어. 기억은 사라질 수 있지만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란 서로를 기억하지 못해도 마음으로 알아보는 사람들이라는 것.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란 내가 이제 그 사랑을 너희에게 물려주고 싶어. 민주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언젠가 자신의 아이들이 이 편지를 읽게 될 날을 그려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지혜가 자신을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민주는 할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약속할게요. 할머니의 사랑을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줄게요. 호두과자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며 민주는 달콤한 추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이 영원히 계속될 것임을 확신하면서요.